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29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훈이 이재명의 부탁에 따라 왼쪽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이념 분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재명의 주장, 이걸 받아들인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런데 추석 연휴 끝나면 본격적으로 김만배 신앙님의 가짜 인터뷰 의혹이 수사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저자들의 거대한 음모, 윤석열 대통령을 못되게 하고 이재명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했던 저 거대한 거짓말이 드러나게 생겼습니다. 3주간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그동안 저자들이 숨겨놨던 자료들, 데이터들, 음성 파일들 다 살아나서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료들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의 분열의 움직임도 지금 한창인데요. 이재명 직무정지, 민주당 권리당원 항고 의견서 제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련된 소식 순서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문을 연 유창훈, 이재명의 최후 진술, 왼쪽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을 열 것인지 결정되는 일이다. 좌우에 대한 얘기였던 거죠. 이재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읍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은 유창훈 전담 판사에게 이와 같이 읍소하는 과정에서 목이 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재명이는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딱 하나만 부탁합니다. 라면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라면서 읍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을 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50년짜리 범죄임을 자인한 후에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년형 들어가면은 나올 때는 죽어서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이재명은 또 이러면서 좌우에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나라의 운명, 좌쪽으로 치우친 나라, 우쪽으로 치우친 나라를 유창훈이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과대망상적 표현이고 아주 그냥 제대로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유창훈은 결국 왼쪽 문을 여는데 본인의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좌파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딱 하나만 부탁하는데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제가 조그만 방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냐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재명은 독방을 써서는 안 되고요. 유영철, 강호순이랑 방을 같이 써야 됩니다. 자, 이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이재명의 최후 진술에 검사들도 긴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재명 들어가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었는데 유창훈이 결국에는 감정에 호소하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결정하라는 곳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각 결정문이 사유서가 앞과 뒤가 맞지 않고 왼쪽과 오른쪽이 맞지 않는 그런 황당한, 초등학생도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사유서가 나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 이번 추석 연휴만 지나면은 더 큰 것이 터진다는 거죠. 대선 공작입니다. 대선 조작을 하려고 했던 이자들. 결국 생각보다 표 차이가 적었던 것,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줬다, 이 한마디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몸집을 키워가는 허위 인터뷰 의혹. 추석 연휴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는 얘기인데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 의혹이 날로 몸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만배와 인터뷰를 진행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서 대선 개입 사건으로 비화가 됐고 이제는 언론 탄압 논란까지 확대되고 있다는데요.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강제 수사를 펼치고 있어서 허위 인터뷰 의혹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파장을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은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윤석열 대검 중수 이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 내용의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신앙림이는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에 6개월이 지난 후 뉴스타파에 녹취록을 건넸고 이 내용은 20대 대통령 선거 3일 전에 보도됐습니다. 변명 내지는 방어를 할 수 없는 시점에 빵 터뜨려 버린 겁니다. 이를 토대로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측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개입했다는 공세를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신앙림을 9월 7일에 처음 불러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이후 연휴 전까지 3주에 걸쳐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또 신앙림과 그의 책을 출판한 출판사의 대표, 감사, 대장동 초기 시행사 대표인 이강길 전 C7 대표 등을 최근 소환해서 조사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김만배가 이 인터뷰 내용을 대선 전에 보도해주는 대가로 신앙림에게 1억 6,500을 건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를 토대로 지난 대선 당시 불거진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을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의혹으로 돌려서 대장동 몸통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몰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와 같은 내용의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다는 얘기죠. 이에 대해 신앙림은 내가 집필한 책을 김만배에게 책을 판 돈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게 책 3권에 1억 6,500이라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검사 10여 명을 참여시키고 배후 세력을 규명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배후 세력,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못되게 만든다. 최종 수혜자는 이재명일 텐데 배후는 누구였겠습니까? 여기에 검찰은 해당 내용을 보도한 뉴스타파와 JTBC 그리고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좌파에서는 언론 탄압 논란이라고 더해졌지만은 JTBC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사과했고 가짜 뉴스라는 것 다 밝혀지지 않았겠습니까? 검찰은 연휴 이후에 허위 인터뷰에 대한 본격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압수물 분석과 함께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데요. 이 필요한 수사들이 끝날 무렵 김만배와 신앙림의 입이 열리게 되면은 이 배후도 깜빵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조금만 참아보면은 결국 진실이 밝혀질 거라 믿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대선 압도적으로 승리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도 그런 비공개 여론조사들도 그런 결과였습니다. 10%까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당 내에서도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죠. 근데 뚜껑을 열고 보니 상상치도 못한 접전이 벌어졌었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런 공작들이 여기저기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무 정지,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당 대표의 지위를 남용해서 개인 비리 혐의를 방어했다라는 건데요. 9월 24일 이재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던 민주당의 권리당원인 백광현 씨가 항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백광현 씨는 유튜브 채널 백브리핑의 운영자로 비명계, 반명계,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재명이
도지사 시절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 시사 유튜브 현황 문건의 꼴통 위험인물로 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백광현 씨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명은 지난 3월 23일 서울 남부지법에 이재명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대장동 특혜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이재명이 검찰에 기소됐으나 민주당의 당무위원회가 이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의 대표직 유지를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 80조에 따르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단 정치 탄압 등의 이유가 있으면 달리 정할 수 있다라며 예외를 두고 있는데요. 지난 6월 법원은 이재명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백광현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는데요. 이재명의 부패 혐의로 기소가 됐음에도 아무런 장애 없이 당대표 지위를 누리고 있다면서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이재명에 대한 검찰 기소를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할 근거나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백광현 씨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했습니다. 민주당은 백광현 씨의 소송이 징계 사유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소송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위한 첫걸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백광현 씨는 이번 항고 의견서에서 이재명은 당 지위를 남용해 개인 비리 혐의 방어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될 때라면서 당을 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더 이상 국가 자원이 낭비되고 국민에게 피로감과 피해를 주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원 679명이 낸 본안 소송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내부도 지금 분열, 속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톡 건드려지면 무너질 정도인데요. 톡 건드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꽝 하고 쥐려 밟아서 아주 그냥 가루로 만들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유창훈이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그리고 이 정도 되면은 검찰에서도 얘기를 나왔잖아요. 칼을 쥐어주고 살해를 지시해야지. 그 정도 돼야지 증거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는 바뀌어야 될 때입니다. 김명수 이미 갔습니다. 근데 김명수 키드들이 여기저기 알박기에 박혀 있습니다. 빨리 이균용 후보자 통과시켜서 대법원장 만들어서 어떻게든 수를 다 써야죠. 비명계도 설득하고 해서 이제는 진실을 밝히고 사법정의를 세우는 사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법정의를 무너뜨려 왔던 자들 싹 다 깜빵에 쳐넣어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필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